이 책을 사볼만 하냐고 묻는다면 소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한마디로 평하라고 한다면 요새 유행하는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정통파 아이가? 정통파 아이가? 뭐 이런 말. 네, 오늘 서평 소개해드릴 책은 박 회계사의 재무제표 분석법입니다. 박동음 회계사님이 직접 쓰신 책이죠? 네, 몇 년 전에 이 책이 나왔고요. 그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나단님이 보내주신 서평입니다. 조나단님은 이 책을 교과서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크게 나눠보면 5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재무상태표, 둘째, 손익계산서, 셋째, 현금흐름표, 넷째, 실전에 필요한 내용들. 4개밖에 없죠? 네. 네. 앞에 3개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큰 항목들이고 나머지 1개는 박 회계사님께서 투자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셨다. 책 내용은 거의 교과서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도와준다. 예시도 최신으로 개정해서 나와서 현재 기업들로 이루어져 이해가 더 쉽게 될 듯하다.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부분도 한미약품과 메일유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종별 수익 인식 방법 챕터도 수입을 인식하는 방법이 업종별로 왜 다른지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 다뤄져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 비용, 개발비와 무형자산 등 재무제표를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알려주는 부분들이 좋았다. 네. 그 큰 틀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는데요. 일단 5부분이라고 하고 4개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당황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최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 한미약품이라는 제약회사라든지 메일유업 같은 우리 우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잖아요. 이제 그런 가까운 것들을 예로 들어있는 것들이 특징인데 외국 서적 번역이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잘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서평입니다. 코레님이 보내주신 서평인데요. 개정판이 새로 나왔는데 예전 책과 비교해보면 가독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 책은 전체적으로 다소 색깔이 연해서 읽다 보면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책은 색감이 진하고 눈을 안 피곤하게 해서 읽기 아주 편한 느낌입니다. 개정 전의 책보다 예시로 들었던 회사도 최근의 회사로 바뀌어서 새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회계 규칙을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면적 개정이 됐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의 핵심 포인트 정리도 새롭게 쓰셨던데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봐야 할 부분을 요약해주는 부분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을 때 약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앞에 있었던 것도 기억 안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맨 뒤에 챕터 뒤에 보면 요약이나 핵심 포인트, 투자 포인트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배려를 하는, 독자를 배려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개정판인데도 새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다음 서평은 톨라니님이 보내주신 서평입니다. 회계 및 재무에 대한 서적은 독자에게 2가지 측면의 기능을 제공해야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회계는 언어고 회계 규정은 문법이며 재무제표는 회계라는 언어로 쓰인 글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각 계정 과목, 각 숫자는 다른 계정 과목 숫자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의미가 있으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회계에 아주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맥락 속에서 계정 과목과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에 정통한 사람이 기본적인 분석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계 및 재무서적이라면 응당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기능적인 의미로서 투자자를 위한 서적은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주석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재무제표는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제공하고 싶은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주석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제표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부분은 주석사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계서적이라면 독자가 그 책을 읽고 난 이후 주석사항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음 회계사의 이 책은 제가 언급한 2가지 측면의 기능을 모두 잘 제공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좋은 서평인데 회계자가 서평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주석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저는. 주석이 되게 중요해요. 주석이 또 어렵고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다뤄주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좀 주석을 좀 비중 있게 잘 다루고 있고요. 제가 사업보고서 읽기 같은 걸 하다 보면 주석을 참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같이가자님의 서평입니다. 같이가자님은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셨어요. 재무제표 분석 중급 실전반 강의. 그렇죠? 네, 이 책의 특징 4가지입니다. 한국 재무제표의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 2. 실제 주식회사들의 최신 재무제표 예시. 3. 2018 개정 회계 기준 설명. 4. 난이도 상. 네. 여기서 난이도가 상이 됐다라고 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분량이 좀 많고 네. 그 다음에 디테일하고 좀 난이도 높은 꼼꼼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다룬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난이도가 좀 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았던 부분을 3가지로 꼽아주셨는데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설명, 스프레드 따먹는 법, 현금 흐름표 보는 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요것도 보면 요 3가지 항목은 서평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채널 구독자가 많으실 테니까 요 3가지 이야기는 제가 간단 재무 시각화 하면서 요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뤄서 특히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발생주의, 현금주의 뭐 요 이야기 하는 거랑 또 맥락이 같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잘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서 아마 제 채널을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앤준 러브님의 서평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든 초보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2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적절하게 예시를 들고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알기 쉬운 어휘와 유연한 문장을 이용해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개할 수 있다. 박 회계사님의 글은 인사이트가 넘치면서도 꼼꼼하고 친절하다. 투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어 딱딱한 투자서지만 따뜻하다는 느낌이다. 너무 단기간에 투자 성과에만 목매이지 말고 이 책을 곁에 두고 함께 한다면 막연히 머릿속에 주먹구구식 투자가 아닌 직접 숫자로 확인하며 긴 호흡으로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원앤준 러브님은 재밌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느껴지죠? 책에서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하와이님의 서평입니다. 네. 내용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회계의 각 계정과 실제 사례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 그렇다. 약간 그 저자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회계적인 이벤트나 껄끄러운 전환사채 보유 여부 등의 민감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내 돈 몇천만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게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올지 판단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면 박 회계사님의 책을 먼저 찾게 된다. 가장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이다. 네. 오랜만에 각 잡고 책 읽었다고, 네. 소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네. 미소사랑님은 기존에 읽었던 재무제표 책들과 비교해서 이 책의 장점을 써주셨어요. 첫째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상세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뤘다. 둘째는 초보자에게 어려울 만한 내용들을 각 파트 마지막에 핵심 개념과 재무 분석 키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약간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니까 또 굉장히 좋은 서평이 되네요. 따라서 이 책은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도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은 파트는 2-3 부채 파트와 3-9 주당 이익 파트였다. 네, 딱 예를 든 저 파트가 깊이가 있는 내용이고 투자에 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이라서 아마 이 책에서 좀 다른 책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라고 언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의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한 가닥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해요. 내용이 꼼꼼하고 깊고 살짝 어렵지만 뭔가 소장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근데 어쨌든 피트님의 총평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통상 회계서적을 볼 때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재무상태표가 먼저 나오면 각 잡고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속설처럼 있긴 한데 이 책은 먼저 나온 재무상태표 편을 읽고 나면 책이 절반이나 지나가 있어서 그 묵직한 정통파 회계책, 정통파 아이가 이런 느낌 회계서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분량의 압박이 약간 난이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최신 회계 규칙이나 케이스들이 여러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몇몇 난이도 있는 이야기들은 따로 해설을 하거나 콘텐츠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댓글로 응원을 열심히 남겨주시면 네,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아울러 이 책은 제 채널에서 간단 제모 시각화를 열심히 익히는 분들이라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총평 감사합니다. 이번 책도 굉장히 유익했죠. 네네. 저희 피트님과 함께하는 서평은 굉장히 책을 꼼꼼하게 골라서 네, 전달해드리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문 들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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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책이나 선정하지 않고요. 이번 책은 좀 분량이 많은데 좀 시일이 어떻게 보면 촉박할 수 있는데 서평 신청해주신 분들이 빠른 시간에 서평을 잘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책들을 고르면 서평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채널에 계속 관심 많이 가지시고 좋은 책 서평 평소에 이렇게 작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선정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기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